북한군 운전병이 처음으로 한국군 차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타이어였어요. 그냥 본 게 아닙니다. 타이어 이빨이 탁탁탁 살아있는 걸 보면서 얘네 잘 사는데 했다고요. 운전병 생활 내내 타이어 하나 제대로 못 바꿔서 고생했던 사람이 처음 본 한국군 차를 보고 타이어를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병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저는 그게 직업병이 아니라 고통의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는 북한군 운전병 출신 성현 씨입니다. DMZ를 통해 귀순했어요. 먼저 이분이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봐야 합니다. 북한 군부대에서 운전병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차를 모는 게 다가 아니에요. 타이어 관리, 기름 보충, 정비까지 다 해요. 그런데 부품이 없어요. 타이어를 갈아야 할 때 새 타이어가 없으면 펑크 수리를 하고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합니다. 그게 북한 군대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잠깐요. 북한군 운전병의 일상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타이어 상태를 확인해요. 이미 몇 번 수리한 타이어에 바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버텨줄지 안 버텨줄지 모르면서 출발합니다. 도중에 펑크가 나면 그걸 또 수리합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없어요. 부품이 없으니까요. 10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운전병들이 타이어를 보는 눈이 생겨요. 저 타이어 어떤 상태인지 언제 펑크 날지 일종의 직업적 본능이에요. 그 본능이 처음 한국 군부대 앞에 서 있는 차를 보는 순간 발동했고 타이어가 완벽한 걸 보고 멈춰선 거예요. 아, 이거 통타이어구나. 내피도 다 갖춰졌고 그 한마디에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 차이가 다 들어있습니다. 타이어 이빨이 살아있다는 말,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하자면요. 새 타이어는 표면에 홈이 팬 무늬가 있어요. 이 홈이 도로 마찰력을 만들어요. 오래 쓴 타이어는 이 홈이 닳아서 없어져요. 미끄럽고 마찰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않아요. 성현 씨가 10년 동안 본 건 닳아서 홈이 없어진 타이어들이었어요. 한국군 차를 봤을 때 홈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거 보고 얘네 잘 사는 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성현 씨가 DMZ를 넘어왔을 때는 이미 60kg였던 몸무게가 52kg까지 빠져 있었어요. 탈북을 고민하면서 비 맞고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8kg가 빠진 거예요. 북한군 평균 체중이 52kg라고 하는데 성현 씨도 딱 그 수준이었어요. 그게 평균이었으니까요. 북한군 평균 52kg. 이 숫자를 한번 보이세요? 성인 남성 군인의 평균이 52kg예요. 한국군 남성 평균이 70kg 초반대인 걸 생각하면 거의 20kg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밥에서 나왔어요. 군인한테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군대의 전투력이 어떤 수준인지 이 숫자 하나가 설명해 줍니다. 귀순 직후 한국 군부대에서 샤워를 시켰어요. 이 부분을 성현 씨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샤워장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바가지로 물 퍼다가 씻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샤워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것도 뜨거운 물이요. 처음에는 찬물이 나왔다고 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군인이 더운 물 나옵니다 하면서 탁 틀어줬어요. 더운 물이 쫙 나오는 걸 느끼면서 좋구나 했다고 합니다. 좋구나. 딱 그 한마디예요. 그때는 뭐 이게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 감탄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씻은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처음이었던 거죠.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게 어떤 건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파트 욕실에 샤워기 달려있고 온수 다이얼 돌리면 뜨거운 물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현 씨한테 그게 좋구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30대 성인 남성이 생전 처음으로 샤워기에서 물을 맞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쟀습니다. 52kg. 처음에는 북한군 평균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있던 군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균이라도 많이 빠지셨네요. 그 말이 이상했대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그게 비정상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북한군 평균 체중 52kg. 성현 씨 본인은 원래 60kg였는데 탈북 과정에서 빠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 중에서는 성현 씨가 오히려 잘 먹는 축이에요. 60kg가 표준인 나라에서 52kg가 평균인 나라로 간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숫자로 보면 8kg 차이인데 실제로는 굶은 세월의 차이예요.
사단에 들어갔을 때 중령 이상 되는 장교들이 10여 명 앉아서 성현 씨에게 질문했어요.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성현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네요. 북한 같았으면 이 새끼가 어디라고 말을 안 해 하면서 맞았을 텐데 그냥 다 존중해줬대요. 그런가요? 하고 그게 오히려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반응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북한군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는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상급자한테 말하기 싫다는 표현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군인들은 그런가요? 하고 그냥 기다려줬어요. 성현 씨가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표현은 안 했지만 눈에 보여요.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저항하면 혼나는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이 저항했는데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북한군에서 상급자는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명령이에요. 지시예요. 해라, 안 해라, 왜 안 해, 빨리 해. 이게 전부예요. 그 사이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옵션은 없어요.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항명이에요. 항명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한국군 장교들이 그런가요? 했어요. 그게 성현 씨한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순간이에요. 그런데 성현 씨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사가 끝나고 이야기할 때 그 장교들한테 고마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려줬다는 게 얼마나 큰 배려였는지 알게 됐다고요. 강제로 뽑으려고 했으면 나왔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그 경험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로 이동했어요. 밤 3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왜 밤에 이동하냐면 조사 이후 하나원 같은 교육시설로 이동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그 이동이 보통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신변 보호 목적이에요.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서울로 오면서 성현 씨가 창문 밖을 봤어요.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파트가 없어질만 하면 또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게 대체 도시가 얼마나 큰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북한에는 도시에도 가로등이 없어요. 아파트도 밤에 불이 꺼져 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평양도 밤에는 어두워요. 지방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성현 씨한테 밤에 불이 켜져 있는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풍경이었어요. 불 켜진 집이 저렇게 많다는 게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전기가 너무 당연해서 낭비도 해요. 아무도 없는 방에 불 켜놓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불 켜놓고 그게 아까워서 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불 하나하나가 성현 씨한테는 있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는 거예요. 밤에 저렇게 많은 집에서 저렇게 많은 불이 켜져 있다는 게 그리고 한강이 나왔습니다. 같이 이동하던 군인이 말했어요. 성현 씨, 이게 한강입니다. 성현 씨가 그 말을 들으면서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한강을 봤어요. 야,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낮에 밝을 때 한번 제대로 보고 싶었다고요. 밤에 불빛만 봤는데도 그랬으니까 한강이라는 이름은 알았어요. 북한에서도 6.2 오전쟁 당시 한강 전투 얘기는 교육을 받으니까요. 인민군이 진격하면서 한강을 건넜다. 이런 전쟁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전투 이야기로만 알던 한강이 밤에 불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강이 그냥 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한강의 다른 얼굴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전쟁터로만 나오는 그 강이 양쪽으로 아파트 불빛이 쭉 늘어서 있고 다리마다 불이 켜져 있고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난 강이 모습이에요. 성현 씨가 그걸 처음 봤어요. 한강 다리가 몇 개인지 알아요? 서울 구간에만 30개가 넘어요. 다리마다 야간 조명이 있어요. 밤 3시에 한강을 건너면서 그 불빛들이 강에 반사되는 걸 봤을 때 그게 어떤 풍경인지 북한 청천강, 대동강 야경이랑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거기는 그냥 어두운 강이에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전쟁에서 지킨 강이 이렇게 됐어요. 성현 씨는 그 강을 전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밤 불빛이 반사되는 강으로 처음 봤어요. 그 한마디가 나왔던 거예요. 대박이라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합니다. 성현 씨는 운전병이었어요. 북한에서 운전병이 처음 가는 길은 상당히 힘들다고 했어요. 지도도 공부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직접 외워야 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게 없으니까요. 북한에서 군인 운전병이 길을 찾는 방법은 미리 경로를 외우거나 옆에 앉은 사람이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게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한국 군용차에 타서 출발하기 전에 운전병이 어디 가야 됩니까? 했더니 목적지를 말하면 안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쭉 가면서 속도를 줄이세요, 우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그거 길 안내해 주는 거구나 했어요. 내비게이션이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핸드폰에도 다 있고 차에도 다 달려 있고. 그런데 같은 운전병으로서 길을 먼저 외워야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목적지만 말하면 알아서 안내해 주는 차를 처음 탄 거예요. 그 순간에 이미 군사력이 얼마나 다른지 느꼈을 거예요. 차 한 대에 그 차이가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군용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다는 건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에요. 운전병이 길을 외울 시간에 다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이 달라요. 길을 못 찾아서 임무를 못 수행하는 실패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군사력의 차이예요. 타이어도 내비게이션도 뜨거운 물 나오는 샤워기도 전부 군사력의 차이예요. 성현 씨가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이걸 봤어요. 일반 탈북자가 한국군 차를 봤다면 타이어를 먼저 봤을까요? 아마 차가 크다, 차가 깨끗하다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10년 운전병이 보면 타이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고생했던 부분이 해결돼 있는 걸 본 거니까요. 조사 기간 동안 창문도 볼 수 없었어요. 외출은 하는데 눈을 가리고 나갔다가 부대 안에 들어올 때는 몇 분 전부터 눈을 감쌌다고 합니다. 바깥 세계를 볼 수 없었어요. 그게 군사 보안 때문이에요. 일반 탈북민과는 다른 절차를 거쳤습니다. 성현 씨가 군인이었으니까요. 북한군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이분한테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절차가 다르고 기간이 길었어요. 그 기간 동안 외부를 못 봤어요. 한국군에서 처음으로 성현 씨를 만난 조사관들이 새벽 서너 시였는데도 나왔어요. 성현 씨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현 씨한테는 또 낯선 경험이었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북한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성현 씨가 도착했으니까 관계자들이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사람한테는 새벽에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내가 도착했다고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왔다. 그게 성현 씨한테 무슨 의미였을지. 조사 기간이 일반 탈북민보다 길었던 것도 이 맥락이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어느 지역에 부대가 있는지, 장비 상태가 어떤지, 보급 체계가 어떤지, 이게 정보 가치가 있어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어요. 성현 씨는 그 시간 동안 창문도 못 봤지만 그래도 기다렸어요. 나중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을 때, 처음으로 창문 바깥을 마음껏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그 순간도 타이어 이야기만큼 선명하게 기억할 거예요. DMZ를 넘는다는 게 어떤 건지도 한번 봐야 해요. 비무장지대예요. 이름이 비무장인데 실제로는 지뢰밭이에요. 양쪽 다 감시초소가 있고 야간에는 더 예민해져요. 그 구간을 통과해서 한국 쪽 철책선까지 오는 거예요. 성현 씨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군사 보안 사항이기도 하고 성현 씨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DMZ로 귀순해서 살아서 도착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야 하고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 무엇보다 들키지 말아야 해요. 북한 쪽 초소에서도 발각되면 안 되고 한국 쪽 초소에서도 처음에는 적으로 오인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이를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귀순 직후 신원 확인이 빠르게 이루어져요. 이 사람이 진짜 귀순자인지 북한 공작원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현 씨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한국 군인들이 기다려줬어요. 성현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북한군에서 10년을 운전병으로 살면서 쌓은 게 타이어 보는 눈이었다는 것. 그 10년이 결국 한국군 차를 봤을 때 타이어를 먼저 보게 만들었고 그 타이어를 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느꼈다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 밤에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는 것,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는 것, 타이어가 새 것인 것. 이게 다 성현 씨한테는 처음 보는 세상이었어요. 북한군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외부에서 알기는 어려워요. 북한이 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성현 씨처럼 직접 복무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정보예요. 타이어를 제때 못 바꾼다. 평균 체중이 52kg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 군대가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무기는 있어요. 미사일도 있고 핵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기를 운용하는 군인들이 52kg예요. 타이어 하나도 제때 못 바꾸는 부대예요. 핵이 있다는 게 두렵기는 한데 그 군대가 실제 재래식 전쟁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성현 씨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한 개인 경험담이 아니에요. 이게 다 살아있는 군사 정보예요. 직업병이 있네요. 하면서 웃는 성현 씨 뒤에 타이어 하나 제대로 못 바꿔가며 10년을 버텼던 세월이 있어요. 펑크 수리를 수도 없이 반복했던 시간들이요. 그 시간들이 한국군 차 앞에서 타이어를 먼저 보게 만든 거예요. 타이어 이빨이 살아있는 그 차를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순간에 알아챈 거예요. 직업병이라고 웃었지만 그게 직업병이 아니에요. 10년간의 결핍이 눈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원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시설이에요. 거기서 몇 개월을 보내요. 은행 통장 만드는 법, 버스 타는 법, 마트에서 물건 사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들인데 북한에서 온 사람한테는 다 처음이에요. 성현 씨한테 버스를 처음 탔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 버스 카드를 대는 거예요. 카드를 댔는데 삐 소리가 나면서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돈이 카드에 들어있고 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버스를 타면 직접 돈을 내요. 아니면 그냥 타는 거예요. 카드 결제 자체가 없는 나라니까요.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트에 가면 같은 종류 물건이 10가지, 20가지씩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싼지, 뭘 골라야 하는지. 그 선택 자체가 처음엔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로함이 좋은 피로함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는 피로감이에요. 선택지가 없어서 선택 못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성현 씨가 운전병이었던 게 여기서도 나왔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차를 봤을 때 또 타이어를 봤다고 합니다. 이번엔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건 정말 타이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민간차도 군용차만큼 타이어가 좋구나 하는 거였어요. 군용차만 좋은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차도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이 나라의 수준이에요. 지금 성현 씨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한강도 알고 한국 도로도 알고 내비게이션도 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타이어는 먼저 봐요. 그게 직업병이든 아니든. 성현 씨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분이 귀순자예요. 군인 출신 귀순자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하나원 교육받고 사회에 나가고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성현 씨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인터뷰에서 이분이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직업병이 있네요 하면서 그 웃음이 보이는 거예요. 10년간의 고생이 웃음 뒤에 있는데 그 웃음을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게 그게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타이어, 이빨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 말 하나가 이분이 어떤 10년을 살았는지를 다 담고 있어요. 북한군 운전병이 한국군 차를 보면서 제일 먼저 타이어를 봤어요. 그게 직업병이에요. 근데 그 직업병이 나오게 만든 건 타이어 하나 제대로 못 바꾸면서 버텼던 10년이에요. 그 10년이 눈에 남아서 처음 보는 차를 봤을 때도 타이어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해서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도와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